네, 지금 오리나 연구원이 오늘 아마도 취임식 때문에 도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오고 계시니까 오시는 동안 잠깐 시장 정리만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뭐 코스피 몇 포인트, 뭐 코스닥 몇 포인트 하락 이런 거는 뭐 눈으로 보시면 되시겠고, 자, 수급은 녹록치는 않은데 외국인들 1,000억 정도 순매도 코스피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도. 오늘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계십니다. 방어하기에는 좀 힘에 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외부적인 환경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일단은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아시아에서 전산 거래이긴 합니다만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1%대 하락이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한 142포인트, S&P 500도 한 47포인트 내주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이 러시아 전쟁 이슈 때문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두 개가 좀 복합적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이제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강한 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지금 군비 확충을 늘리면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으로 돼서 오늘은 방산 쪽이 조금 강한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18포인트 정도 더 내려가고 있고. 자, 과연 시장에 비빌 언덕이 있을지, 이제는 유통 쪽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오리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많이 막히죠? 오늘 이제 당선인 취재 촬영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많이 막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우리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으로 유통주 1분기 실적 성적표는 좀 어땠나요? 네,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업체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 오늘 나오는 업체들이 BGF 리테일, 롯데쇼핑, SK 네트워크스 등이 있는데요. 먼저 화장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모레퍼시픽은 컨센서스 대비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도는 실적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그동안에 해온 구조조정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이 좀 결실을 맺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국내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세점 매출액인데 이쪽에 거의 40% 가까이 매출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방판이나 뭐 아리따움이나 백화점 같은 전통 채널들이 마진을 잘 방어를 해주면서 국내 영업이익은 10%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고요. 네. 중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연기를 했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1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0%가량 감소했었고요. 근데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2분기도 지금까지 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시각들이 그 내용들이 좀 우세적이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화장품 업종 내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좀 약세였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근데 비용 절감 해온 내용들이 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이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편의점 자체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했었던 부분, 그리고 디지털 쪽,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의 강화를 좀 많이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좀 아쉽게 작용해서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실적 추정치가 600억 원대였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근데 실제로는 200억 원대가 나오면서 좀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GS 리테일 좀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뭐 실적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보통 그럴 때 빅베스 같은 걸 확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실적이 확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턴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GS 리테일은 실적이 아직은 좀 무거운 편이죠. 네, GS 리테일이 일단은 사업이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편의점 쪽 올라오는 거에 수혜를 고스란히 받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편의점 쪽이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1분기에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을 좀 많이 집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GS 리테일이 홈쇼핑 쪽하고 합병을 했다 보니까 그쪽의 인력 그리고 또 개발 용역비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편의점 쪽 영업이 감소한 부분이 저희랑 예상치랑 좀 달랐던 부분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쪽 같은 경우는 GS가 이제 GS 프레시몰이라는 신선식품 온라인 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작년에 연간으로 적자가 700억 정도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만 한 300억 정도 났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규모가 사실 거의 작년 연간의 절반 정도가 1분기에 벌써 찍힌 거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 아무래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좀 판촉비라든지 많이 쓰고 있고 작년에 이제 연말에 김포에 온라인 전용 물류 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면서 감가상각비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편의성을 돕기 위해서 개발자들 좀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 인력 비용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분기, 3분기 편의점의 최성수기이고 그리고 지금 야외에서 어쨌든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이제는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편의점 GS 리테일 편의점이 지금 편스토랑이라고 이제 편의점 상품들 맛있게 해가지고 뭐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또 선정이 됐고 더불어서 7월부터는 뭐 요새 핫한 박재범 씨가 하고 있는 원소주라고 요거 독점 판매 오프라인에서 하게 했다 보니까 지금 집객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약간은 좀 희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12개월 포워드로 11배 정도라서 피어 대비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의 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마켓컬리. 네. 저희 개장 전에 한번 다루긴 했어요. 마침 또 뉴스가 나왔는데 김수라 대표가 이제 공동의결권 지분을 늘리고 뭐 2년간 매각 금지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IPO 금물살. 네네. 마켓컬리는 누구 겁니까? 그래서 누구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김수라 대표 지분이 워낙 낮았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FI들, 재무적 투자자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들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장의 곡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또 상장을 했던 업체들의 주가 뭐 수익률이나 성과가 워낙에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상장하면은 시장에서 물량 다 팔까 봐. 락해져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팔아버리면 주가는 그거를 IPO 받았던 공모주에 그쵸. 참여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그쵸. 또 떠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뭐 이 기관 투자자들이 또 인덱스로 해갖고 펀드가 떠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애널리스트 그 직무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건데 네. 이제 보통 제가 뵙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많죠.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 과거 대비해서 약간은 차가운 시선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 영업 적자가 작년에 2천억 정도 났었고 누적으로 거의 5천억이 넘어가니까 이런 기업에게 이제 4조 원 가치를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받았던 가치가 그 정도니까 네. 이번 상장을 했을 때는 그래도 6조, 7조 원 정도는 타겟을 하고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쿠팡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막 싸잡아서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야외 활동 증가가 좀 예상이 되다 보니 내식 수요나 이런 것들은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적이고 더불어서 이제 워낙에 지난 2년간 이커머스 성장이 좋았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본적으로 좀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6, 7조 원 지금 밸류를 봤을 때 올해 이제 김수라 대표가 얘기한 그 GMV 거래액 목표가 한 3.3조 원 정도이거든요. 근데 뭐 이쪽은 이제 거래액이랑 매출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직매입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PSR로 거의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뭐 쿠팡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한
15, 16년 전에 프라임 멤버십 가지고 한창 확장했을 때의 PSR이 거의 1.9배에서 2.0배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불리한 환경이고 그리고 이커머스 경쟁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 정도 밸류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좀 많아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호텔롯데나 이런 쪽이 상장을 추진하다가 또 철회를 하고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상장 무사히 잘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5월 중순쯤 뭐 가당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그 오아시스 마켓과 지어소프트 이쪽까지 맥락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그쵸. 힌트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실외에 노마스크로 이제 화장품 주가 반짝 조금 올라오긴 했었는데 오히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경계감이 하더라고요. 있고요. 네. 저부터도 다 그러시지 않나요? 저도 일단 안 벗고 있고 네. 아까 제가 타고 온 택시 기사님께서도 갑자기 말씀하시는 그렇죠. 여태까지 한 명 봤다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화장품 주식들은 어떨까요? 바닥은 좀 이렇게 턴할까요? 네. 일단은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매출의 가장 큰 축이 첫 번째가 국내 면세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현지 매출액인데 근데 국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일단 여행을 재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평시에 시내 면세점이 올리는 매출액이 보통 14억 불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국인 매출액이 1억 불 정도고 외국인 매출액이 13억 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이고 특히나 보따리상이라고 부르는 따이꼬들 네. 이 매출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쪽이 또 중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상황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금 굉장히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 상황도 어쨌든 붐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보니까 화장품 소비가 좀 일단은 활발하게 시작하지는 않는 그런 시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국내 면세는 당분간 뭐 특히 상반기까지는 좀 슬로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 현지 매출은 뭐 당연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6.18이라는 온라인 행사가 징동에서 열리는 게 있긴 한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매출을 뭐 단숨에 좀 붐업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채널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해놓은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원래 이제 실적을 가장 빨리 화장품 업체 중에 발표를 하는데요. 기준점이 되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늦게 발표를 하기로 해서 내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나와야지 좀 업종 내에서 좀 기준점 말씀하신 것처럼 삼는 좀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랑 좀 상관없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약간 슬림하게 해놓은 업체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 업체는 좀 어때요? 이 완성품을 판매하는 엔딩 업체보다 네. 원료 쪽을 대는 쪽은 그래도 좀 낫다라고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원료나 뭐 OEM 단이나 제조 쪽 같은 경우 조금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서 다변화 할 수가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이 화장품 업종이 신기한 게 아모레나 LG처럼 대장주가 끌지 못하면은 또 같이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들이 과거에 좀 있었다 보니까 업종 자체가 좀 센티멘트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중국이 지난해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좀 베이스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턴하기에 좋은 좀 환경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결론을 먼저 듣고 추가로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통이나 화장품 업종 내에서 가장 최선호주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탑픽 뭡니까? 저는 지금 BGF 리테일 그리고 현대백화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BGF 있고요. 리테일과 현대백화점. 네, BGF 리테일 아시겠지만은 편의점 CU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편의점 CU. 네네. 편의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2분기, 3분기 최성수기 근데 작년에 5월 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다 보니까 강수량이 많았어서 날씨가 좀 비우호적이어서 기저가 좀 있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P 곱하기 Q로 봤을 때 Q는 당연히 지금 유동인구가 증가하니까
올라오는 부분들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PE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객단가가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유동인구 증가하는 건 너무 명확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가장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싸지는 않아서 요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백화점이 좋습니다. 네. 의류가 잘 팔리고 있고요. 그렇죠. 여의도만 해도 뭐 여의도는 정말로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더불어서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이 업황이랑 관계없이 기존에 좀 많이 지급하던 알선 수수료를 많이 지금 줄일 수가 있는 환경이 되었고 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무역점까지 명동에 가려는 보따리상들을 데리고 오려면 꽤 많은 리베이트를 줘야지 데리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역점에 이제 명동에 준하는 그런 브랜드들 개편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집객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이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면세 흑자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업종 내에서는 포인트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현대백화점은 귀가 솔깃하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아재 개그를 하자면 요즘 뭐 당근은 어디서 사야 돼? 토끼를 키워야 되나? 뭐 이런. 네. 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웃으시고. 아니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개그여서.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 중고거래 네. 얘기죠. MZ 세대에서는 요즘 아나바다 뭐 계속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뀌어 뭐 이런 건데. 바꿔 쓰고. 네. 네. 그 시장이 엄청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이 중고 시장 자체를 한 20조 원 정도로 보는 시장에 추정이 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내용은 네이버 손자회사인 크림 그리고 무신사 자회사인 솔드아웃 같은 업체들이 이제 하고 있는 리셀 시장.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 3년 내에 거의 3조 원까지 성장할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과거에 저희가 뭐 아껴 쓰고 했던 거랑 다르게 MZ들은 또 이런 걸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커질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도 IPO를 조심스럽지만 하겠죠?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 좀 수익 모델을 바꿨고요. 그래서 광고도 원래 CPM으로, 그러니까 1000번당 노출로 했던 거를 이번에 클릭당으로 이번에 바꿨고 네. 광고 많이 보셨겠지만 당근 페이도 런칭을 그러니까요. 해서 그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일단 써봐야겠네요.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통 화장품 애널리스트 오리나 연구원이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복잡한 도로를 뚫고 저희 출연을 해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